네, 오늘은 2021년 8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5.16 직후에 창설된 중앙정보부가 그 이전의 정보기구와는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6 직후에 창설된 중앙정보부는 베테랑 정보장교들에 의해 창설된 한국형 정보기구입니다. 미군정 시대나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때 운영된 정보기구들과는 그 성격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기능상 차이점을 볼 때 부문정보기관 조정감독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중앙정보부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김종필은 한국형 CIA를 만들되 혁명적 상황을 고려해서 중앙정보부에 수사권을 부여했다, 이런 정언을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CIA와 FBI를 통합한 모습의 국가정보기관이 됐습니다. 중앙정보부의 성격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 이전에 존재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정보기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군정 시대의 정보운영 체계를 보겠습니다. 미군정 시대에는 24군단 정보참모부 산하의 미군 방첩대가 정보활동의 핵심 기구였습니다. 미군 방첩대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군정 운영에 필요한 첩보를 수집했습니다. 24군단 정보참모부는 한국경찰 그리고 971 방첩대, 민간통신정보대로부터 수집한 첩보를 종합해서 군정사령관인 24군단장에게 보고하고 24군단장은 다시 중요한 정보를 동경에 있는 극동군 총사령부, 정보참모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정보활동이 전개됐습니다. 그 당시에 24군 단장은 하지, 극동군 총사령관은 메가더였습니다. 해방정부에서 미국과 소련은 38선을 경계로 치열한 정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스탈린은 1945년 9월 20일 소련 공산당에 북한 지역에 소련 위성국가를 세우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지령을 이행하는 조직이 소련의 정보기관들이었습니다. 소련 군정 시기에 북한에는 4개의 정보조직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장교 집단인 군사회의, 민정정 산하에 조직된 경무사령부, 그리고 KGB, 그리고 또 심리전 조직인 정치칠과가 대표적인 정보조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무사령부는 군정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소련에 대항하는 세력과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세력을 억압하는 것이 중심 임무였습니다. KGB도 해방 직후에 북한에 들어왔는데요. 해방 당시 KGB의 이름은 MGB였습니다. MGB는 하바롭스크에 극동본부를 설치하고 평양에 북한 지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칠과는 모스크바 무력성의 총정치국 산하 정치칠부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김일성을 지도자로 키우는 정치 선전 작업을 정치칠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정보활동은 연해주 군광구의 스티커포가 총괄을 했습니다. 정치장교 책임자인 스티커포가 모든 정보활동을 총괄해서 모스크바로 보내는 창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스탈린 체제가 북한에 이식되는 데는 경무사령부가 선봉 역할을 했습니다. 경무사령부는 1945년 8월 26일 평양에 총사령부를 설치한 것을 시발로 북한 지역 6개도 7개 시 85억
5개 군의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경무사령관은 소련군 장교가 맡고 부사령관에 한국인들을 배치했습니다. 이때 김일성은 평양시 부사령관, 김책은 함흥 부사령관, 박성철은 개성시 부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김일성이 북한에 들어가지고 처음 맡았던 공직이 바로 평양시 경무사령부 부사령관이었던 것입니다. 경무사령관은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현장에서 적게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소, 반공 세력을 억압하는 것이 경무사령관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다시 이제 정부 수립 시기로 돌아와서 이승만과 미 24군단 정보 참모부는 행정권 이양 협상 과정에서 미군 방첩대를 모델로 새로운 민간 정보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직 명칭은 대한관찰부, 그리고 정원은 315명으로 정하고 미군 방첩대장이 전국의 지역 방첩대장에게 대한관찰부의 업무를 인계하라는 지시 공문까지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관찰부는 국회로부터 예산을 승인받지 못해서 1949년 3월에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짧은 기간 존속했던 정보기관이었습니다. 300명을 선발해서 교육한 후 방첩대에 배치했으나 해체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해체된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사찰기구가 바로 대한관찰부다. 이렇게 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선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선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남노당 소속 노일한, 김옥주 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훗날 조합미군 철수 결의안까지 추진하다가 신분이 드러나서 체포되고 맙니다. 그 훗날 잘 알려진 국회 파라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노일한, 김옥주 등은 감옥을 살다가 6.25가 일어나서 서울이 인민군한테 점령을 당하자 감옥에서 풀려나서 부으로 넘어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대한관찰부가 해체되자 총리 직속으로 사정국을 설치하려 했으나 이것도 불발이 되고, 그래서 한국에는 한국군 방첩대 이외에는 미군 방첩대의 기능을 이관받을 기능이 없게 되자 미군 방첩대의 기능은 전부 한국군 방첩대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5.16 직후 중앙정보부 생기기 전에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을 가진 두 개의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말기의 79호실과 장면 정부 때의 중앙정보연구위원회였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존립했던 기구들이었습에 먼저 79호실을 보면은 79호실은 이승만 정부 말기인 1958년에 국방장관 직속으로 창설이 됐습니다. 미국 CIA 요청으로 미국과의 정보 협력을 위해서 창설된 기구였습니다. 56년 5월부터 57년 7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용우 국방부 장관이 당시 CIA 국장이었던 알렌 델레스하고 맺은 협정이 정보협력협정이 있었습니다. 그 한미 정보협력협정에 따라서 79호실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이 79호실은 창설될 때 대외 명칭은 79호실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만 공식 이름은 중앙정보부였습니다. 조직의 책임자는 이브라이였고 대외 위장 명칭으로 79호실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구는 부문 정보기관을 통합 조정하는 권한과 수사권이 없었다는 점에서 5.1 직후 창설된 중앙정보부와 기능상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이제 붕괴되고 4.19 혁명으로 붕괴되고 장면 정부가 들었으니까 장문 정부 때는 다시 중앙정보연구위원회라는 정보기구가 설립이 됐습니다.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내무, 국방 등 각부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구였습니다. 이 기구도 미 CIA 2대 한국 지부장으로 온 피어드 실바가 CIA와 협력을 기구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창설이 됐습니다. 이 기구에는 상설 사무실로 연구실을 되었는데요. 이 연구실장에 이우락 79호 실장이 군복을 벗고 다시 연구실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역시 부문정보기관을 통합조정하는 권한과 수사권이 없었다는 점에서 5.16 이후에 창설된 중앙정보부와는 차별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보연구위원회는 5.16 후에 중앙정보부가 창설되자 중앙정보부의 해외 파트로 흡수가 됐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